교와 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계절이 도대체 왜 변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축이 보통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여기 여름 쪽에 있다고 했을 때 보면요. 왼쪽에 있을 때 보면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적도보다 위에 있으면 북반구죠. 그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자전축입니다. 돌고 있죠, 지금. 태양빛은 평행하게 들어와요. 너무 멀리서부터 오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그럼 태양빛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지구의 정확히 이 절반인 거죠. 이 절반 중에 북반구가 무려 이만큼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고작 요만큼이에요. 참, 그럼 북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도달한다. 게다가 고도도 높게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북반구가 뜨겁다, 즉 여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자, 반대로 오른쪽 여기에 위치했을 때 지구가 지금 보면은 자전축이 여기 있고요. 적도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태양빛이 도달하는 곳을 표시를 해보면 태양빛은 이만큼, 지구의 절반 딱 이만큼 도달을 합니다. 이 중에서 북반구에 도달한 양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나머지 이만큼은 다 남반구예요. 그럼 이때는 남반구가 좀 더 고도도 높고 따뜻하겠죠. 북반구는 태양의 고도도 낮고 게다가 태양빛이 도달하는 면적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추운 날씨가 되는 거, 겨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은 채로 공전한다면, 즉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여기 있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 즉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적도가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북반구와 남반구가 똑같은 면적의 태양빛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고 다 봄 아니면 가을이겠죠. 반대로 지구가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태양빛이 도달하는 것을 계산해보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정확히 똑같이 도달해요. 즉 계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 변화의 원인 자체가 자전축의 기울어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의 외적인 원인들, 즉 외적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서가 아니라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요인인 거죠. 즉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계절변화의 요인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그게 결국에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세차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차운동은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팽이놀이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탑블레이드 시대라나요? 저는 팽이놀이를 했거든요. 이게 팽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요게 마지막에 쓰러질 때쯤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림은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잘 못 그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뱅글뱅글 돌 겁니다.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그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 겁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쓰러지게 되죠. 이 팽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이 운동이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이걸 지구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지구에 이렇게 자전축이 있죠? 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팽이가 마치 쓰러지듯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뱅글뱅글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엄청난 스피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팽이처럼. 얘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한 바퀴를 도냐면 26,000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지금 여기로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26,000년에 한 바퀴 도니까 13,000년 뒤면 여기 있던 자전축이 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죠. 현재 자전축이 여기지만 13,000년 뒤에는 자전축이 여기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전축이 변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재는 원일점을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원일점에서 지구는 어떤 계절이냐면, 자, 아까 따진 거 그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태양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여기 지금 적도고요. 그럼 북반구가 지금 태양빛을 많이 받죠. 즉 우리 북반구가 지금 여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름인데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요. 태양에 가까우면 더 뜨거울 텐데 그나마 지금은 어떤 여름이냐? 비교적 시원한 여름입니다. 자, 그런데 13,000년 후에 볼게요. 13,000년 후에는 원일점에 어떤 계절이냐? 지금 자, 적도가 여기 있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반만 도달해요. 자, 그럴 때 북반구는 태양빛을 요만큼밖에 못 받고요. 남반구는 무려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즉 이때는 북반구가 무슨 계절이다? 바로 겨울이다 라는 뜻이죠. 북반구 겨울인데 원일점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태양에서. 즉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라는 거죠. 현재의 지구는 여름엔 시원하고요. 여기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이라서. 근데 13,000년 후에 세차운동이 일어나면은 딴 거 아무것도 안 변하고 이 자전축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근일점이 되니까 더 더운 여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절 변화가 생긴다. 계절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인데요. 이심률이라는 거는 원이 얼마나 원에 가까운가 타원에 가까운가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이심률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구는 사실 거의 원궤도에 가까워요. 원에 가깝지만 아주 미세한 타원이죠. 근데 이 이심률이 깨져서 이렇게 심한 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보다시피 자, 현재 여기가 지금 북반구의 여름이에요. 북반구 여름인데 현재 여름이 더 멀어져요. 그리고 현재 북반구 여기 겨울인데 현재 겨울은 더 태양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름은 더 시원해지겠죠. 반면에 겨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더 따뜻해지겠죠. 이심률의 변화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요? 연교차.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줄어들게 되겠죠.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이니까 연교차가 줄어들게끔 기후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화하는 주기가 몇 년 주기냐? 바로 이 주기가 10만 년 주기로 변합니다. 10만 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 타원에 가까워졌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뽕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어요. 자, 다음 세 번째 기후변화 요인은 바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입니다. 현재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1.5도부터 24.5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지금이 21.5도라고 치고 제일 작을 때라고 치면은 2만 한 500년 정도가 지나면 24.5도로 제일 자전축이 기울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2만 500년이 또 지나면 21.5도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중간인 23.5도인 상태인 거겠죠. 자,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인 23.5도보다 작을 때와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인 23.5도보다 클 때일 때로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계절 변화의 원인이 바로 이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없으면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계절 변화가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계절 변화는 안 생겨요. 자, 그럼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질 때, 즉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있으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보다 작을 때는 결국에는 이때는 계절 변화가 적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계절 변화가 적어지면은 결국에는 연교차가 적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름의 기온은 계절 변화 적어지려면 당연히 온도 낮아져야 돼요. 그죠? 더 시원해져야 됩니다. 여름의 기온이 낮아졌다는 말은 태양의 고도가 어떻다는 거죠? 자, H를 고도로 할게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낮의 길이 자체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반대로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에는 기온이 올라가야겠죠. 연교차 작아지려면. 그렇다는 말은 태양의 고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됐다? 그럼 낮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보다 작을 때의 기후 변화예요. 반대로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울어지면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뚜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연교차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의 기온은 더 연교차가 커지려면 여름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름이 더 뜨거워진다는 건 태양의 고도가 어떻다는 거?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낮의 길이 또한 더 길다는 겁니다. 반대로 겨울의 기온은 어떨까요? 겨울의 기온은 낮아져야겠죠? 그 말은 태양의 고도는 낮아지고 낮의 길이 또한 짧아지는 것이 바로 자전초의 기울기가 더 기울어졌을 때 기후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태양 자체의 활동량에 따라서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우리가 태양에 있는 흑점을 측정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에 있는 흑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태양에 흑점이 생기는 이유가 태양에 있는 그 자기장이 세져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흑점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흑점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하죠. 즉 태양이 활발해졌다 약해졌다 활발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11년 주기로 옵니다. 11년 주기예요. 즉 11년 주기로 태양이 세지고 약해지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지구에 있는 기후 또한 뭐 기온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요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요 기간에 흑점수가 거의 없죠. 이 기간에 굉장히 지구의 온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완전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추웠던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기후변화의 내적 원인, 즉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원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로 대기의 투과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 투과율. 대기를 뚫고 태양이 많이 들어오냐 많이 못 들어오냐 이거죠. 즉 이건 대기를 뚫고 온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구름의 양이 많냐 적냐입니다. 구름의 양이 증가하거나 적어지거나 이것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투과하냐 못 투과하냐가 차이가 날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화산 활동이 있는 것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화산재가 대기 중에 방출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태양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런 원인들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 원인은 또 뭐였냐?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지표면의 상태가 어떠냐? 바로 뭐 예를 들어 극지방에 빙하가 있죠. 빙하의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빙하가 많으면 반사도가 증가해요. 반사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온이 낮아진다는 건데 빙하의 면적이 줄어버리면은 결국 반사도가 적어져요. 반사도가 적어진다는 건 그걸 그대로 다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막이 생길 경우 사막이 형성이 되면 반사도가 증가합니다. 사막이 많이 생기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건조한 곳에서 사막이 생기는데 기온까지 떨어지면 더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사막도 더 가속화되는 거, 악순환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수륙분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대륙이동이에요. 대륙이동. 자, 대륙, 즉 육지가 있는 곳은 태양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죠. 태양을 더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잘 올랐다 낮아졌다 그렇게 되죠. 물은 비열 차이죠. 비열 차이. 비열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비열이 육지가 작다 보니까 더 뜨거워졌다가 더 차가워졌다 이게 잘 일어나는 거죠. 즉 수륙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구의 북반구의 기후와 남반구의 기후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